네, 오늘은 챕터 5장이에요. 지난 시간까지 챕터 4장, 엔자임까지 쭉 다 살펴봤고요. 원소 분자부터 시작해서 세포, 그리고 이제는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 몸의 여러 현상을 조절하는 반응, 그리고 그 반응에 의해서 전반적인 세포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조절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한 얘기가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이제 나오는 얘기가 바로 셀 레스피레이션의 메타볼리즘.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세포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그러면 그 세포가 어떠한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해서 우리 몸이 원활하게 활동을 하게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 방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생리학에 대해서 쭉 강의를 4장까지 들으셨는데요. 일부분 언어나 용어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움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기존에는 한글 표현이나 아니면 좀 더 쉬운 표현으로 많이 접근을 했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영어 단어나 아니면은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많이 사용해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조금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익숙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실 거라 생각을 하고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세포의 메타볼리즘이에요. 이 하나하나의 세포에서 일어나는 대사작용이죠. 오케이. 처음에 나오는 게 글라이콜라이시스하고 락틱 엑시드 패스웨이입니다. 글라이콜라이시스는 워낙 잘 아시겠지만 해당 작용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몸에서 가장 사용하는 에너지 소스로 선호하는 것이 바로 당입니다. 글루코즈라는 당의 가장 작은 형태고요. 그 당을 해당,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을 이 글라이콜라이시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 해당 과정 후에 이 글라이콜라이시스의 부산물이 기억하세요? 뭔지? 혹시 알고 있는 거 있으세요? 파이루빅 액시드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파이루베이시라고도 해요. 그 파이루빅 액시드가 마이토콘드리아에 들어가서 레스피레이션, 세포 호흡을 통해서 이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을 할 수도 있고요. 산소가 없는 곳에서는 이 락틱 액시드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생산하기도 합니다. 이제 근육 같은 곳이겠죠. 에너지를 만드는데 산소가 관여를 하게 되면은 셀 레스피레이션, 세포 호흡을 통해서 마이토콘드리아의 전반적인 TCA 사이클 그리고 전자전달계를 이용해서 ATP를 생산하게 되고요. 이러한 것들이 원활하게 운영이 되지 못할 경우에는 락틱 액시드 패스웨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알코올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퍼멘테이션 뭐예요? 발효 과정이죠. 그런 과정들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첫 관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메타볼리즘 대사는 무엇이냐? 여기 있듯이 all of the reaction in the body 예요. that require energy transfer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일어나는 모든 반응에서는 항상 에너지를 요구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에너지가 전달이 된다는 의미가 바로 사용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각각 두 가지 파트로 나눠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아나볼리즘 또는 캐타볼리즘이라고 해서 이 두 가지가 서로 에너지를 하나가 받고 다른 하나는 주고 뭔가를 새로 만들고 무엇인가를 새로 만들기 위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섭취한 거를 뭐예요? 파괴하고 그 두 가지의 과정이 순환고리처럼 돌아가는 것 all of the reaction in the body that require energy transfer죠. 그게 바로 대사예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반응은 에너지의 전환이 필요하다. 아나볼리즘은 여기 있듯이 required input of energy to synthesize large molecule이에요. 동화, 우리 몸과 동일한 것들로 만들어지는 과정이죠. 결국에는 외부의 에너지 소스를 흡수를 하고 그거를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서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다시 우리 몸에 필요한 구성체를 만드는 것. 그게 아나볼리즘이에요. 이 아나볼리즘에 사용하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 릴리즈 에너지죠. 브레이킹 다운, 무엇인가를 부셔야 돼요. 라지 몰레큘, 글루코즈가 될 수도 있고요. 프로테인이 될 수도 있고, 리피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라지 몰레큘을 스몰 몰레큘로 브레이크 다운 하는 게 다른 말로 하면 다이제스션, 소화가 될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게 되죠. 그게 바로 캐타볼리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나볼리즘과 캐타볼리즘, 요 두 리액션 반응이 고리를 가지고 계속 돌게 되죠. 그러한 것들을 대사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첫 번째,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캐타볼리즘이냐 아나볼리즘이냐 두 개를 놓고 본다고 하면은 우선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중요할 거예요. 무엇인가를 분해해서 사용하는 그런 방식이죠. 왜? 캐타볼리즘 드라이브즈 아나볼리즘이라고 했는데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차이긴 하지만 엄연히 저희가 더 중요시하는 거는 우리 몸의 구성품을 만들어내는 단계보다는 그 구성품을 만들어내기 위한 사용될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이죠. 대부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대사의 주축은 캐타볼리즘이 될 거예요. 이화작용. 그래서 캐타볼릭 리액션 that break down이죠. 글루코즈나 패리 액시드 그리고 아미노 액시드들을 파괴해서 에너지 소스인 것들을 만들어내게 되죠. 에너지 소스 4 아나볼리즘이에요. 결국엔 이화작용을 통해서 만든 ATP를 이용해서 동화작용을 만들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 중에 옥시데이션이나 리덕션 반응이 일어납니다. 앞에서 발열 반응, 흡열 반응 또는 전자를 주는 반응, 전자를 가져오는 반응. 그래서 전자를 받는 것을 환원되는 과정, 전자를 뺏기는 것을 산화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옥시데이션과 리덕션 리액션을 서로 고리를 가지고 일어나게 되는 거죠. So complete anabolism of glucose required oxygen as final electron acceptor죠. 결국에는 이 글루코즈의 이화작용, 카타볼리즘에는 최종적으로 산소가 필요한 거죠. 뭘로? 일렉트론 억셉터로. 결국엔 산화라는 거는 전자를 뺏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자를 뺏길 때 그냥 뺏기지 않아요. 전자를 받는 주체가 있어요. 그 전자가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 전자를 받는 주체가 바로 산소라는 거죠. 산소. 그 전자를 받는다. 일렉트론 억셉터가 산소로 존재하는 거고요. 굉장히 강력한 일렉트론 억셉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를 쉽게 뺏기는 존재들이 존재하게 되는 거고 그 반응을 그래서 산화 반응이라고 부르게 되죠. 이렇게 산소가 관여하는 세포 내 호흡을 에어로빅 셀룰라 레스피레이션이라고 부르게 되죠. 세포 호흡인데 뭐가? 산화 세포 호흡이죠. 그래서 글루코즈가 분해돼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엔자이매티컬 캐탈라이즈드 스텝이라고 표현했는데 앞에서 엔자임에 대해서 배웠죠. 그 제한 엔자임들이 여러 가지 촉매 반응을 통해서 글루코즈를 분해하고 그 분해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게 됩니다. 이 글루코즈가 분해되는 첫 번째 단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단계예요.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단계? 글라이콜라이시스라고 부르는 단계를 바로 첫 번째 단계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first of which are anaerobic이에요.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글라이콜라이시스는 실질적으로 산소의 산화작용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단순히 세포질에서 글루코즈라는 아이가 다른 형태로 전환이 일어나는 단계가 바로 이 글라이콜라이시스고요. 여기서 만들어진 파이루빅 액시드라는 아이가 미토콘드리아로 가면서 세포 관계가 이제 관여를 하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글라이콜라이시스를 시작해 보면요. 가장 첫 번째 단계예요. 글루코즈의 카타볼리즘에서 그리고 사이토플라즘에서 일어나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글루코즈가 브레이크다운 분해가 되면서 최종적으로 두 개의 파이루빅 액시드 파이루빅 액시드나 파이루베이시나 똑같은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글루코즈는 6개의 카본을 갖는 당인데요. 최종적으로 파이루빅 액시드는 3카본이에요. 그러니까 카본이 사라지는 건가요? 탄소는 사라지지 않아요. 탄소에 붙어 있는 어떤 주체들은 변할 수 있지만 그래서 중심
원자라고 항상 얘기하는 이유가 탄소는 숫자만이 변할 뿐이지 전체 토탈 숫자는 변화가 없어요. 6개짜리가 2개, 3개짜리 파이루빅 액시드로 만들어지는 과정. C6H12O6가 2개 몰레큘의 C3H4O3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해당 과정. 영어로는 글라이콜라이시스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 lose of 4 hydrogen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과정 중에 4개의 하이드로젠 이온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얘네의 이 4개의 하이드로젠은 2개 분자의 NAD를 환원시키죠. 그래서 NADH 플러스 H를 2개 만들게 됩니다. 결국에 이 해당 과정 중에 글루코즈라는 분자가 분해가 되면서 2개의 파이루빅 액시드가 만들어지고요. 그 과정 중에 수소 4개가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그냥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전자라는 것 자체는 스스로 돌아다닐 수 없다고 그랬어요. 결국에 전자를 운반해주는, 전자를 싣고 있는 주체가 필요한데요. 그 주체가 누구로 사용됐느냐? 바로 하이드로젠, 수소라는 아이가 전자를 운반을, 양성자, 양전하를 띠고 있는 수소 이온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결국에는 수소라는 아이는 전자를 쉽게 뺏길 수 있는, 줄 수 있는 그런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 하나, 중성자 하나의 형태로 전자를 운반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NADH를 2개 환원시켜서 2개 NADH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콜라이콜라이시스 중에 만들어지는 거 2가지 벌써 나왔어요. 2개 파이루빅 액시드, 2개 NADH. 에어로빅 레스피레이션 오브 글루코즈예요. 에어로빅 레스피레이션 과정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결국 산소를 이용한 산화 과정이 작동하는 것은 사이트릭 액시드 사이클로 가야만 일어나요. 글라이콜라이시스는 사이토플라즘에서 언에어로빅 상태고요. 사이트릭 액시드 크랩 사이클이라고도 얘기하고 TCA 사이클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이 책에서는 기본적으로 사이트릭 액시드 6개의 카본을 가진 사이트릭 액시드가 시발점이기 때문에 사이트릭 액시드 사이클이라고 부르고요. 이 사이트릭 액시드 사이클이 존재하는 곳은 매트릭스 오브 마이토콘드리아예요. 그러니까 매트릭스 부분에서 이 사이트릭 액시드 사이클이 일어나는 공간이고요. 거기에는 산소가 관여를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 환원된 FADH, NADH, 결국 FAD가 수소를 얻게 되고 환원되는 거죠. 전자를 받았다. NADH로 NAD가 환원됐다. 전자를 받았다. 전자를 운반해 가는 거죠. 어디로? 일렉트론 트랜스포트. 전자 전달 계류. 결국에는 글루코즈의 분해 과정에서 유리된 전자는 수소에 운반되어서 FADH나 NADH로 환원이 되고 전자전달계로 가죠. 전자전달계는 크리스테, 미토콘드리아의 이너 멤브레인 부분이죠. 이너 멤브레인 부분에 크리스테가 이렇게 굴곡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해요. 골짜기라고도 표현하는데요. 그 부분에 요 일렉트론 트랜스포트 시스템이 존재를 하고 여기에서 전자 전달하는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관여하는 효소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 과정 중에 전자가 전달이 될 때 그 전자가 전달이 일어나는 과정 중에 에너지가 발생하면서 수소를 바깥쪽으로 뿜어내게 되죠. 원쪽 미토콘드리아의 이너 멤브레인의 안쪽 매트릭스에서 이너 멤브레인과 아우터 멤브레인의 중간 부분 인터메디에이트 스페이스로 운반을 하게 되고요. 그것이 수소의 그레디언트, 농도 9배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따 이제 뒤에 나올 거니까요. 여하튼 요 글라이콜라이시스는 언에어로빅 레스피레이션이고요. 미토콘드리아 내부에서 일어나는 과정이 에어로빅 레스피레이션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글루코즈가 6개의 이산화탄소, 그 6개의 물, 그리고
에너지인 ATP를 생산을 하게 되죠. 전체 생산되는 ATP의 숫자는 나중에 미토콘드리아의 전자전달기까지 다 얘기를 해서 계산을 드릴 거예요. 뭐 이론적으로는 36개고 실제 만들어지는 건 32개고 계산이 나올 거니까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식해서 에너지 메타볼리즘을 그려본 건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우리가 당을 섭취를 하게 되면 혈액 내에 글루코즈가 들어오게 되죠. 글루코즈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은 이 글루코즈를 세포 안으로 저장을 할 수도 있고, 글루코즈가 다이제스티브 트랙, 소화기관에서 흡수가 돼서 혈액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또는 글루코즈가 부족할 때 간에 저장돼 있던 글라이코젠이 분해돼서 글루코즈로 공급이 되기도 하죠. 반대로 글루코즈가 간에 글라이코젠의 형태로 저장이 되기도 하죠. 혈액 내에 글루코즈가 들어오게 되면 이 글루코즈는 세포로 흡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세포 안으로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 글루코즈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글루코즈 GLUT, 글루코즈 트랜스포트라는 단백질이 존재를 하게 되고요. 그 글루코즈 트랜스포터에 의해서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이 사이토플라즘에.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글라이콜라이시스, 해당 과정이 시작이 되는 거죠. 쭉 여러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6개의 탄소를 가진 글루코즈가 3개의 탄소를 가진 두 분자의 파이루빅 액시드로 만들어지는 과정. 이 과정을 뭐라고 그래요? 글라이콜라이시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 파이루빅 액시드가 에어로빅 상태에서는 마이토콘드리아로 가게 돼요. 그렇죠? 마이토콘드리아의 안쪽에 매트릭스에 사이트릭 액시드 사이클이 있고요. 그 사이트릭 액시드 사이클에서 만들어진 전자 수용체 FADH, NADH가 일렉트론 트랜스포트, 전자 전달계로 가서 이산화탄소, 물을 만들면서 ATP를 만들어내게 되죠.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에어로빅 레스피레이션이고요. 파이루빅 액시드가 미토콘드리아로 못 가요. 산소가 없는 경우는 뭐예요? 발효 과정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언에어로빅 메타볼리즘이에요. 이게 이제 스켈레터 머슬, 근육에서 많이 일어나는 반응이고요. 이 과정 중에 파이루빅 액시드가 뭘로 전환이 돼요? 락틱 액시드로 전환이 됩니다. 여기 뜻이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이토플라즘. 그러니까 사이토플라즘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언에어로빅 메타볼리즘이고요.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면은 에어로빅 레스피레이션으로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까 처음에 시작했을 때 락틱 액시드 패스웨이라고 불렀던 부분은 글라이콜라이시스에서 만들어진 파이루빅 액시드가 미토콘드리아로 전환이 안 되고 넘어가지 못하고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언에어로빅 메타볼리즘을 하게 되는 그 과정에서 이 락틱 액시드가 만들어지는 형태죠. 이렇게 여기서 이제 글라이콜라이시스 에어로빅 부분하고 언에어로빅 부분, 에어로빅 부분을 구분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건 전체적으로 글라이콜라이시스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에너지는 몇 개가 되느냐? 뭐 글라이콜라이시스 is 엑소고닉이라고 표현했어요. 엔도고닉 앞에서 나왔었어요. 흡열 반응, 발열 반응. 글라이콜라이시스는 분해하는 카타볼리즘이에요. 이화작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발열 반응이겠죠. 그래서 so some energy is produced,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ADP에 포스페이스를 붙여서 ATP를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라이콜라이시스 해당 과정에서는 전체적으로 4개의 ATP가 생산이 되게 되고요. 이 4개 중에서 glucose required activation at the beginning provided by two phosphate stripped from ATP molecule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 전체 글루코즈에서 파이루빅 액시드까지 만들어지는데 4개 ATP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중에 2개는 글루코즈가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세포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인산 표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산화를 시키는 거죠. 그때 이 2개의 ATP가 사용이 되는데요. 그 2개의 포스페이시 ATP에서 떨어져 나와서 글루코즈를 인산화시키는 거죠. 이 2개의 ATP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남는 거는 2개죠. 1개의 글루코즈에서 최종 생산하는 ATP 숫자는 2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인산화 포스폴리레이시 글루코즈가 cannot diffuse back이에요. 그러니까 세포 안에서 다시 플라즈마 멤브레인을 통해서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걸 막아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으로 얻어내는 ATP 숫자는 2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루코즈 한 분자가 2개의 ATP를 사용해서 글루코즈를 인산화시켜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할 거고요. 그리고 이 글라이콜라이시스 과정 중에 2개의 NADH가 만들어지게 되고 환원이 돼서, 그리고 요 2개의 ATP, 2개의 ATP, 총 4개의 ATP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2개의 파이루빅 액시드가 생산이 되는 거죠. 그거를 총 정리해놓으면 하나의 글루코즈가 해당 과정 동안 2개의 파이루빅 액시드와 2개의 NADH, 총 2개의 ATP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ATP는 4개였었는데 2개가 사용됐으니까 4 빼기 2는 1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글루코즈의 글라이콜라이시스,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해당 과정에서는 이러한 최종 산문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파이루빅 액시드는 아까 말했듯이 마이토콘드리아로 들어가서 사이트릭 액시드 사이클에 사용이 될 겁니다. 이 2개는 그대로 에너지 소스로 이제 남겠죠. 오케이. 전체의 과정을 그림 책에서 쫙 보여줬는데요.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 단계 한 단계. 글루코즈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요하게 볼 것은 어느 부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어떠한 물질이 만들어지는지를 보시면 돼요. 아까 봤듯이 글루코즈가 세포 안으로 들어오면은 인산화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글루코즈 6포스페이트죠. 이거는 6번 탄소의 글루코즈에 6번 탄소의 포스페이트 인이 붙여진 거예요. 그 인은 어디서 와요? ATP가 분해되면서 온 거죠. 그러니까 ATP가 하나 사용돼서 글루코즈 6포스페이트 됐고요. 다음에 글루코즈가 플럭토즈로 전환이 됩니다. 플럭토즈 6포스페이트. 그 다음에 하나의 ATP를 더 사용해서 포스페이트를 하나 더 공급하죠. 얻다. 1번에다가. 그래서 플럭토즈 1번과 6번 탄소에 포스페이시 각각 붙었으니까 2개의 포스페이시 있는 거죠. 플럭토즈 1, 6 바이 포스페이시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플럭토즈 1, 6 바이 포스페이시 드디어 2개의 분자로 분해가 되게 되는 거죠. 이 2개의 분자로 분해가 될 때 3개의 탄소를 가진 분자로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3 포스포글라세롤알데하이드. 여기에 다이하이드록시 아세톤 포스페이시라고 되어 있는 중간 단계가 있긴 한데요. 이 단계를 잊어버린다고 해도 플럭토즈 1, 6 바이포스페이시 3 포스포 글라세롤알데하이드 2개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이거는 나중에 다시 환원도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고리의 어떤 그림 형식이죠. 그리고 요 3 포스포 글라세롤알데하이드는 각각 하나씩의 NADH를 환원을 시키게 되는 거죠. 포스페이시 떨어져 나가면서 그 힘으로 포스페이시 공급이 되면서 이 NADH는 환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3포스포글라세롤알데하이드가 1, 3 바이포스포글라세롤 엑시드로 전환이 되게 되고요. 여기서부터는 아까 말했듯이 플럭토즈 1, 6 바이포스페이시 3개의 탄소를 가진 포스포 글라세롤알데하이드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포스페이스를 더 1번을 붙여서 1, 3 바이포스포 글라세릭 엑시드. 글라이세릭 엑시드. 글라이세롤이에요. 글라이세롤. 결국에는 요 글라세롤알데하이드가 3개의 탄소를 가진 아이고요. 어디랑 또 연결이 되느냐? 여러분이 알다시피 글라이세롤 한 분자에 탄소가 3개니까요. 페리엑시드 3개가 붙을 수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해요? 트리 글라세라이드. TG라고 부르죠. 결국에는 탄수화물의 이 부분과 TG가 또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글루코즈의 글라이콜라이시스 과정과 페리엑시드와 글라이세롤의 결합. 결국엔 지방으로의 전환이 여기서 고리가 될 거예요. 여하튼
3포스포글라세랄데이드에 인이 하나 더 들어가면서 NADH가 각각 두 분자가 된 거니까요. 곱하기 2죠. 여기서부터는 환원이 되고요. 1,3-바이포스포글라세릭 엑시드가 만들어지고 여기에서 3포스포글라세릭 엑시드로 인이 하나 빠져나가면서 ATP를 생산을 하게 되죠. 하나 곱하기 하나 곱하기 2죠. 그러니까 두 개가 생산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 단계에서 나머지 전환이 3번에 있던 게 이제 2번으로 2포스포글라세릭 엑시드로 넘어가게 되고 포스포 NO 파이르베이스로 됐다가 포스페이시 최종적으로 하나 더 떨어지면서 ATP를 만들고 파이르빅 엑시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C6H12O6 글루코즈 하나가 두 개의 C3H4O3 딱 어떻게 보면은 두 개의 파이루빅 엑시드로 만들어지고요. 두 개 합쳐도 수소는 8개죠. 그럼 나머지 4개가 말씀드렸듯이 두 개 해서 NADH를 환원시키는데 사용이 된 거죠. 이거 어디로 허투루 없어진 분자는 하나도 없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글루코즈가 최종적으로 두 분자의 파이루빅 엑시드 그리고 두 분자의 ATP를 남기게 되고요. 두 분자의 NADH를 생산하는 과정을 글라이콜라이시스 패스웨이라고 부릅니다. 산소는 필요하지 않은 언에어로빅 레스피레이션 패스웨이고요. 어디서 일어나요? 사이토플라즘에서 일어나는 단계입니다. 오케이. 여기서 뭐 최종 단계를 한 번 더 집어넣어놨는데요. 이 포스포 에놀 파이르빅 엑시드가 이 파이르빅 엑시드 두 분자로 만들어지는 과정이 최종 글라이콜라이시스의 단계라는 거죠. 이 파이브릭 엑시드가 미토콘드리아로 갈 수도 있고요. 산소가 없습니다. 미토콘드리아로 안 가고 세포질 내에 발효 과정을 이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 패스웨이를 락틱 엑시드 패스웨이, 지금 말씀드린 요 락틱 엑시드 패스웨이라고 하는 거죠. 뭐 할 때? 여기 있습니다. When there is no oxygen이요. 발효,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발효 과정이에요. 발효 과정. 파이루빅 엑시드가 바로 마이토콘드리아로 들어가서 에어로빅 레스피레이션 과정을 세포 호흡 과정을 만들어낼 수도 있죠. 근데 산소가 없게 되면은 이 최종적인 글루코즈의 분해를 위해서 락틱 애시드로 전환이 돼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 여기 보세요. NADH has to give its electron to 파이루빅 엑시드예요. 결국에는 NADH 한 분자에서 두 개의 수소가 산화돼서 떨어져 나오면서 누구로 가요? 파이루빅 엑시드에 수소를 두 개를 공급을 하면은 뭐가 됐어요? 똑같아요. COCOH예요. 근데 이 CO가 이중결합이 떨어지면서 COHH가 되는 거죠. 파이루빅 엑시드와 락틱 엑시드의 차이는 수소 두 개 차이입니다. 결국 이 수소는 어디서 온다? NADH에서 공급을 해주는 거죠. 본인은 산화되면서 환원시킨 거예요. 그러면은 이 락틱 엑시드가 퍼멘티드 패스웨이를 돌면서 에너지를 생산하게 되는 거죠. 이걸 전환시켜주는 효소가 락테이트 디하이드로게네이즈라는 효소고요. 오케이? So, this result in the reformation of NAD. NAD가 하나 더 생기게 될 거고요. 5-액시드가 락틱 액시드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뭐라고 한다고요? 락틱 액시드 패스웨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또는 언에어로빅 메타볼리즘이라고 얘기합니다. 에어로빅 산소가 있는 상태, 언에어로빅 산소가 없는 상태죠. 이러한 과정을 언에어로빅 메타볼리즘 또는 락틱 엑시드 퍼멘테이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Okay? Similar to how yeast ferment glucose into alcohol이죠. 이스트가 글루코즈 우리가 밥을 쪄갖고 주게 되면 그걸 분해하면서 에탄올을 만들게 되잖아요. 그렇죠? 에탄올, 알코올. 그 과정도 결국에는
이거 발효 과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발효 과정이 산소가 없는 호기성 상태, 아니면 혐기성 상태에서 마이토콘드리아로 파이루빅 애시드가 들어가서 에어로빅 레스피레이션, 세포 호흡 과정을 걷는 게 아니고 비산소에 의한 언에어로빅 메타볼리즘을 하게 되면은 락틱 액시드 계통, 알코올하고 동일한 거죠. 퍼멘테이션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Still yield a net gain of 2 ATP예요. 뭐 동일하게 과정을 통해서 두 개의 ATP를 얻게 되고요. 여기 있듯이 머슬셀 같이 산소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그런 곳에서 요 락틱 애시드 전환, 퍼멘테이션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게 되고요. 요 RBC can only use lactic acid fermentation because they lack mitochondria죠. RBC도 결국 레드블러드셀, 적혈구예요. RBC도 미토콘드리아가 부족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방식이 에어로빅 레스피레이션이 아니고 언에어로빅 메타볼리즘, 다른 말로 락틱 액시드 퍼멘테이션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생산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결국에 글라이콜라이시스나 락틱 액시드 패스웨이는 언에어로빅 메타볼리즘이고요. 본격적으로 우리 몸에서는 이 부분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에너지를 대량으로 많이 잘 생산할 수 있는 주 패스웨이는 에어로빅 레스피레이션이라는 거죠. 세포 호흡 부분. 결국에는 이 부분에는 누가 관여를 하게 돼요? 미토콘드리아가 관여를 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글루코즈에 산소가 들어간다는 전제예요. 그래서 세종산물로 6개의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각각의 효소가 들어가는 촉매 반응이 일어나게 될 거고요. 왜? 우리 몸은 열을 계속 높일 수는 없기 때문에 not in large amount of heat이에요. 37도를 유지하면서 효소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촉매작용을 통해서 이 스텝이 일어나게 됩니다. 처음 시작은 이제 글라이콜라이시스로 해서 세포질에서 일어나게 되고요. 여기서 만들어진 두 분자의 파이루빅 액시드가 에어로빅 레스피레이션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이 파이루빅 액시드가 이 메타볼릭 패스웨이에 사용이 되게 되고요. 이 파이루빅 액시드가 뭘로 전환이 돼요? 사이트릭 액시드 사이클에 공급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NADH, FADH, ATP가 만들어지는 그러한 과정을 에어로빅 레스피레이션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이 파이루빅 액시드의 운명은 어떻게 되느냐? 온 곳은 글루코즈예요. 글루코즈의 해당 과정에 의해서 글라이콜라이시스에 의해서 파이루빅 액시드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파이루빅 액시드가 글라이콜라이시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이토플라즘에서 떠나서 어디로 들어가? 마이토콘드리아의 인테리어 매트릭스예요. 안쪽에 기질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오케이? 파이루빅 애시드가 기질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고, 요거 카본 다이옥사이드 CO2예요. CO2가 제거되면서 파이루빅 액시드는 아세틱 액시드를 형성을 하게 되고요. 이 아세틱 액시드가 코엔자임 A와 반응을 해서 아세틸 코A라는 것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가면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파이루빅 액시드, 아세틱 액시드, 아세틸 코A. 이 아세틸 코A가 사이트릭 액시드 사이클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결국에 요 파이루빅 액시드의 운명은 아세틱 액시드를 거쳐 아세틸 코에이로 되는 거죠. 한 개의 글루코즈가 두 개의 파이루빅 액시드를 만들고 각각의 파이루빅 액시드가 아세틸 코에이가 되니까 여기 있듯이 글루코즈가 두 분자의 아세틸 코에이를 된다. 그리고 두 개의 CO2가 생산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앞에 나왔던 파이루빅 액시드가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는 락틱 액시드로 NADH에서 두 개의 수소를 공급받아서 되기도 하고요. 여기서는 또 반대로 파이루빅 액시드가 코엔자임 A의 도움을 받아서 여기 두 개의 수소가
이제 빠져나가게 되고요. 거기에 코엔자임 A가 이제 결합을 하게 되는 거죠. CO2도 하나 빠져나가게 되고, 결국에는 이 파이루빅 액시드가 아세틱 액시드로 전환이 되고요. 여기에 아세틸 코A라는 형태로 아세틸 코A 엔자임과 결합해서 아세틸 코A가 형성이 되는 이러한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이게 어디서 일어나요? 이것도 이제 마이토콘드리아의 매트릭스 부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 파이루빅 액시드는 사이토플라즘에서 마이토콘드리아의 안쪽으로 이동을 해서 이러한 형태의 아세틸 코A를 만들게 되고요. 아세틸 코A가 본격적으로 사이트릭 액시드 사이클에 투여가 되는 거죠, 이제. 다른 걸로는 이제 TCA 사이클이라고도 얘기한다고 했어요. Also called the citric acid cycle or the TCA, 트리 카복실릭 액시드 사이클이라고 얘기한다고 되어 있죠. 트리 카복실릭 액시드. 여하튼 사이트릭 액시드 사이클은 아세틸 코A에 의해서 사이트릭 액시드로 다시 만들어지고, 이 사이트릭 액시드가 쭉 사이트릭 액시드 사이클 또는 TCA 사이클을 돌면서 에너지원인 NADH, FADH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처음 이제 아세틸 코A가 요 옥살로 아세틱 액시드하고 결합을 해서 사이트릭 액시드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요 옥살로 아세틱 액시드가 사이트릭 액시드 사이클의 맨 마지막 단계에 존재하는 물질입니다. 나중에 이제 전체 사이클을 보시게 될 거고요. 사이트릭 액시드 사이클로부터 이제 전체적인 사이클이 만들어질 때 이 사이트릭 액시드가 시발점이 되는 거죠. 시작점이 돼서 사이트릭 액시드 사이클이 시작이 되게 되고요. 똑같아요. 여기 이 사이트릭 액시드 사이클에서도 제일 중점적으로 보아야 될 부분이 어느 부분에서 환원, 무엇의 환원? FAD와 NAD의 환원이 일어날 것이고, 이 과정 중에 탄소가 빠져나가면서 6개의 탄소를 가진 사이트릭 액시드가 점점점 탄소를 잃게 되는 그 과정. 그리고 다시 옥살로 아세틱 액시드가 됐다가 아세틸 코A와 결합하게 되는, 원래대로 사이트릭 액시드 또 돌아와서 또 사이클을 돌게 되고, 그 단계가 어느 부분인지 잘 기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Important event in the citric acid cycle입니다. 결국에 이 citric acid cycle에서 중요한 단계라는 건 에너지원이 될 수 있는 아이들이 만들어지는 단계일 거예요. 여기 있듯이 구아노신 트리포스페이시 하나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구아노신 트리포스페이스의 인이 ADP로 넘어가게 되면서 ATP를 하나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 사이트릭 액시드 사이클에서 만들어지는 GTP 이퀄 ATP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왜? 여기서 만들어진 포스페이시 ADP를 환원시켜서 ATP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요 사이트릭 액시드 사이클에서 하나의 GTP가 만들어지고요. 또 몇 개? 3개의 NAD가 NADH로 환원이 되고요. 1개의 FADH가 환원이 되게 됩니다. 오케이, 기억하세요. 몇 개? 하나의 GTP equal ATP, 3개의 NADH, 그리고 1개의 FDH2가 만들어지게 된다. 어디에서? 사이트릭 액시드 사이클에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몇 개, 2개의 파이루빅 액시드부터 시작이 된다고 그랬었죠? 뭐 2개의 파이루빅 액시드니까 곱하기 2가 된 거죠. It happened twice. 하나의 글루코즈에서. 무시도입니다. 글라이콜라이시스를 통해서 요 두 분자의 파이브릭 액시드가 만들어지고, 이건 C3죠. 3개의 탄소. 이게 마이토콘드리아의 매트릭스로 들어가게 되면요. 마이토콘드리아 매트릭스 들어가게 되면서 하나의 NADH를 환원시키고 CO2를 만들어내면서 아세틸 코A를 형성하게 됐죠. 요 CO2가 빠져나가면서 아세틱 액시드 NADH
환원되면서 이 아세틸 코에이 결합을 하면은 아세틸 코에이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 탄이에요. 두 개의 탄소를 가진 아이로 만들어지게 되면 탄소 하나 빠졌을 거. 이 아이가 사이트릭 액시드의 마지막 산물인 옥살로 아세틱 액시드 C4라고 되어 있죠. 결합을 하면은 C6의 사이트릭 액시드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 사이트릭 액시드가 쭉 돌면서 다시 옥살로 아세틱 액시드로 아직 가면서 3개의 NADH, 1개의 FADH, 1개의 ATP, GTP로부터 만들어진 ATP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탄소가 어느 단계에서 빠지는지 잘 보세요. 들어오자마자 아세틱 액시드로 전환이 되면서 탄소 하나 빠졌어요. 2탄당. 그 다음에 옥살로 아세틱 액시드와 결합하면서 다시 C6가 됐다가 사이트릭 액시드에서 알파케토 글루타릭 액시드가 되면서 탄소 하나 빠졌죠. 알파케토 글루타릭 액시드는 5탄. 탄소가 5개인 아이. 그리고 최종적으로 여기 중간에 또 다른 아이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긴 해요. 근데 알파케토 글루타릭 액시드가 옥살로 아세틱 액시드로 가면서 C4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가장 심플리파이 다이어그램이라고 했어요. 단순하게 전체를 요약한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전체를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거를 하나하나 이제 나눠 놓은 게 이제 그림이에요. 쭉 한번 살펴봅시다. 파이루빅 액시드가 아세틸 코에이로 전환이 되죠. 이건 이 모든 과정은 마이토콘드리아의 매트릭스에서 일어난다고 얘기했습니다. 아세틸 코에이가 되고요. 이 아세틸 코에이가 옥살로 아세틱 액시드 C4라고 되어 있죠. 결합이 일어나면서 어느 부위가 밖에서 오고 어느 부위가 원래 사이트릭 액시드 사이클에 계속 있었던 부분인지 색깔로 구분을 해 놓은 거예요. 아세틱 액시드라는 부분, 아세틱 액시드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은 여기 COH, 사이트릭 액시드 사이클의 시작입니다. 사이트릭 액시드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이트릭 액시드는 시스 아코디닉 액시드로 전환이 되고, 시스 아코디닉 액시드는 아이소 사이트릭 액시드. 그리고 이 단계에서 뭐가 하나 빠져나가요? 이산화탄소가 하나 빠져나가죠. 그러면 C5로 변환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는 이벤트에서 한 분자 NADH가 환원이 되게 되고요. 그때 만들어지는 아이가 아까 C6, C5 알파케토 글루타릭 액시드가 생산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알파케토 글루타릭 액시드 C5에서 C4인 여기 석시닉 액시드라고 돼 있죠. 요즘 대사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핫한 아이예요. 석시네이트 또는 석시닉 액시드라고 부르고요. 요 아이가 5탄당에서 4탄당으로 됐으니까 당연히 이산화탄소가 하나 빠져나갔을 거고요.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면서 또 한 분자 NADH가 환원이 됩니다. 오케이. 큰 굵은 글씨만 봅시다. 사이트릭 액시드에서 아이소사이트릭 액시드, 아이소사이트릭 액시드와 알파케토 글루타릭 액시드 사이에서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면서 NADH 하나 환원. 알파케토 글루타릭 액시드에서 석시닉 액시드로 가면서 CO2 하나 빠지죠. 그러면서 NADH 또 하나 환원. 그리고 이 과정에서 GTP가 만들어지면서 그 GTP가 ATP를 생산하게 되고요. 이 석시닉 액시드에서 퓨마릭 액시드로 넘어가게 되고요. 이 퓨마릭 액시드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FADH가 하나 환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퓨마릭 액시드가 말릭 액시드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말릭 액시드가 옥살로 아세틱 액시드로 넘어가면서 최종적으로 NADH가 하나 또 환원이 되게 되죠. 오케이. 그럼 NADH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아이소사이트릭 액시드에서 알파케토 글루타릭 액시드로 넘어가면서, 그리고 알파케토 글루타릭 액시드에서 석시닉 액시드로 가면서 하나 더, 그리고 말릭 액시드에서 최종 물질인 옥살로 아세틱 액시드로 넘어가면서 NADH 하나 더 만들어지는 거죠. 요 세 개의 NADH가 환원이 되고요.
그리고 요 알파 케토글루타릭 액시드에서 석시닉 액시드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ATP와 그리고 요 석시닉 액시드에서 퓨마릭 액시드로 가면서 FADH 하나가 환원이 됩니다. 그래서 총 과정 중에 NADH 3개, FADH 하나, ATP 하나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오케이? 이름 한 번만 더 불러드릴게요. 사이트릭 액시드, 아세틸 코A, 사이트릭 액시드, 시스 아코니릭 액시드, 아이소 사이트릭 액시드, 베타, 알파 케토 글루타릭 액시드, 석시닉 액시드, 퓨마릭 액시드, 말릭 액시드, 옥살로 아세틱 액시드. 그 다음에 다시 옥살로 아세틱 액시드가 아세틸 코A랑 결합해서 사이트릭 액시드. 이게 계속 반복이 돼서 일어나는 사이트릭 액시드 사이클이죠. 오케이.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사이트릭 액시드 사이클은 글루코즈 한 분자에서 파이루빅 액시드 2개니까요. 2개 곱하기 2라고 했어요. 그래서 6개의 NADH, 2개의 FADH, 2개의 ATP. 그리고 최종적으로 2개의 CO2가 나왔으니까 곱하기 해서 4개의 CO2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 과정 중에 환원된 여러 가지 아이들. 결국에는 NADH, FADH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디로 넘어가게 돼요? 일렉트론 트랜스포트, 전자 전달계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 전자 전달계로 넘어간 이 아이들이 어디에? 마이토콘드리아의 이너 멤브레인에 폴딩 되어 있는 주름들, 크리스테의 전자 전달계를 통해서 일렉트로 트랜스포터라고 했어요. 전자 전달자예요. 결국에는 이 전달자라고 하는 게 FMN, 코엔자임 Q, 사이토크롬 이런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손상을 받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겨서 에너지 대사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이런 애들이 분해돼서 다 세포질로 쏟아져 나오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전자전달계가 작동을 안 하게 되는 거고 에너지를 못 만들게 되는 거고 세포는 죽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 미토콘드리아의 활성이 세포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는 게 이런 여러 가지 효소들, 엔자임들이 작용을 해서 전자 전달을 하게 되고요. 이런 아이들을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일렉트론 트랜스포터. 트랜스포트는 운반하는 거고요. 포터 운반자예요. 이렇게 전자 전달자를 통해서 전자 전달을 하게 되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 일어나는 것은 여기 These accept electron from NADH and FADH에서 전달을 해주게 되는 거죠. 하이드로젠 아나 트랜스포트 with the electron이에요. 결국에는 하이드로젠 수소라는 아이는 트랜스포티드 되지 않아요. with the electron 전자만 전달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환원되어 있던 요 NAD와 FADH는 수소는 떨어뜨리면서 옥시다이즈 FAD나 NAD는 다시 리유즈 사이트릭 액시드 사이클로 가서 다시 수소를 또 받아오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하이드로젠은 아나 트랜스포티드 전달되지 않고 전자만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 전달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수소는 남아서 다시 요 일렉트론 트랜스포터들에 의해서 한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 수소의 농도 구배에 의해서 옥시더티브 포스포릴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누가 산화가 되는 거예요? FAD, NADH의 산화에 의한 인산화죠. 전자가 전달이 됐다. 그래서 일렉트로 트랜스포트 앤 옥시더티브 포스포릴레이션이라고 붙여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산화, 인산화. 산화에 의한 인산화. 오케이. 오늘은 좀 내용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전자전달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약간 맛배기까지만 얘기를 했고요.
오늘 사이트릭 엑시드 사이클까지 얘기해서 거기서 나온 전자의 수용체, 결국엔 전자는 수소에 운반돼서 넘어가니까 수소의 수용체 FAD, NADH가 수소를 마이토콘드리아의 전자전달기에 전달을 해주게 되는데 수소는 전달되지 않고 거기서 전자만 쏙 빼서 전자전달기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 과정이 Electro Transport and Oxidative Phosphorylation. 그 전자 전달에 의해서 ADP에 인을 갖다 붙여주면 그게 ATP가 되는 거죠. 다음 시간에 그 부분 이어서 계속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살펴보시고요. 수고하셨어요.